세 번째로 날짜형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urDate, current underbar date, current date. 이 세 함수는 현재 날짜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세 함수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urTime, currentTime, currentTime. 이 세 함수는 현재 날짜가 아닌 현재 시각, 즉 시분초 형태로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now, current underbar timestamp, current underbar timestamp. 이 세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같이 반환합니다. 그리고 dayName은 매개 변수로 date 형의 값이 들어오고 해당 날짜의 요일을 반환합니다. day of month와 day 함수는 매개 변수 날짜에서 일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요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일은 해당 일자를 반환합니다. day of week 함수는 매개 변수 날짜를 받아서 해당 날짜의 일을 요일별로 숫자로 반환합니다. 즉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반환하는데 일요일은 1, 월요일은 2, 그리고 토요일은 7을 반환합니다. day of year 함수는 매개 변수 날짜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날짜를 일수별로 반환합니다. 1년 기준이므로 반환값은 1에서 366이 됩니다. 여기서 366이란 것은 윤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366까지 반환합니다. 그리고 last day 함수가 있습니다. last day는 매개 변수 날짜가 속한 월의 마지막 날짜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일 같은 경우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인 2021년 1월 31일을 반환합니다. year 함수는 매개 변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서 반환을 합니다. month, quarter 역시 매개 변수 날짜에서 월, 그리고 분기를 반환합니다. week of year 함수는 매개 변수 날짜가 1년 기준으로 몇 주 차인지를 반환합니다. 1년 총 53주까지 있으니까 해당 일자의 주차 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hour, minute, second는 매개 변수로 time, 시간을 받아서 시간, 분, 초를 반환합니다. 데이트 함수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표현식에서 날짜 부분만 반환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2021-0102 12시 30분 10초가 들어오면 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연월일 날짜만 반환합니다. 타임은 데이트 함수와 비슷한데 날짜가 아닌 시간 부분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add 함수 혹은 add date 함수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 날짜와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따라서 그 날짜에 해당 일을 더한 날짜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date add 2021-0110 즉 2021년 1월 10일에서 인터벌 10day 즉 10일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2021년 1월 20일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add date 함수는 위에서처럼 date, 인터벌 더할 날짜에 대한 표현식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add date expression 즉 표현식과 days를 받아서 표현식에는 문자형으로 날짜 형태의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오고 days는 숫자 즉 며칠을 더할 건지 숫자 값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add date 2021-01-10, 10을 하면 2021년 1월 10일에서 10일을 더한 1월 20일을 반환합니다. 자, date sub하고 subdate 함수는 date add date 함수와 반대로 날짜를 빼서 반환합니다. 그래서 date sub 2021-0110 5day라고 하면 5일을 뺀 2021년 1월 5일을 반환합니다. subdate 역시 add date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ubdate
2021, 01, 10, 5 하면 1월 10일에서 5일을 뺀 날짜를 반환합니다. extract 함수는 매개 변수로 unit from date, 즉 날짜로 들어오는 값에서 특정 유닛을 추출해내는 함수입니다. 이 유닛으로는 연이 될 수도 있고 월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즉 날짜 단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extract year underbar months from 2021-01-31 하면 2021년 1월 30일에서 year month니까 연, 월을 추출해서 반환합니다. 따라서 반환값은 2021, 01이 됩니다. date diff 함수는 expr1에서 expr2를 뺀 날짜를 일수로 환산해 반환합니다. 따라서 2021, 01, 31, 2021, 01, 2일 하면 두 날짜 차이는 10일이기 때문에 10이 반환됩니다. date format 함수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날짜를 두 번째 매개 변수인 format 형태로 변환해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date format 2021, 01, 31 %y 하면 21, 01, 31이 반환됩니다. 이런 포맷이나 유닛에 대한 세부적인 값들은 본책을 참조하도록 하세요. str2 date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문자열을 포맷에 맞게 날짜로 변환해 반환합니다. make date 함수는 year, 첫 번째 매개 변수인 year에 day of year란 두 번째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더한 날짜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make date 2021, 100 하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일을 더한 날짜인 2021년 4월 10일을 반환합니다. sys date는 현재 날짜, 즉 현재 날짜와 시간을 반환합니다. week는 매개 변수 들어오는 날짜가 몇 주 차인지를 반환합니다. year week는 매개 변수인 날짜가 속한 연도와 주차를 포함해 반환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날짜형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짜와 시각을 반환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면 current date, current underbar date, current underbar date, 요 세 함수는 현재 날짜를 반환합니다.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날짜가 2021년 8월 25일이므로 8월 25일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urrent time, current underbar time, 요 세 함수는 현재 시간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22시 6분 23초를 반환했죠. now와 current timestamp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25일 22시 6분 23초를 반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죠. dayname 함수는 매개 변수 날짜의 요일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10일은 수요일인 걸 알 수 있죠. day of month와 day는 매개 변수 날짜의 일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10을 반환했습니다. day of week는 매개 변수 날짜가 어느 요일에 속해 있는지를 숫자로 반환합니다. 2021년 3월 10일이 수요일이므로 4가 반환했는데 일요일을 1부터 시작하니까 수요일은 4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day of year는 매개 변수 날짜의 일수인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366일까지, 그래서 2021년 3월 10일은 2021년 1월 1일을 1일로 기준으로 삼고 보면 69일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보죠. last day는 매개 변수 날짜가 속한 월, 즉 2021년 3월의 마지막 일자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30일을 반환했죠. year, month, quarter는 매개 변수 날짜의 연, 월, 분기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2021 3월은 1분기에 속하니까 1이 반환됐죠.
week of year는 해당 날짜가 1년을 1주에서 53주까지 놓고 보면 몇 주차에 속하는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10일은 2021년 10주차에 속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트와 타임 함수인데 데이트는 날짜, 타임은 시간만 추출해서 반환하죠. 그래서 데이트는 2021년 3월 10일, 타임은 10시 23분 31초를 반환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데이트 애드 데이트 함수는 날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기준 날짜가 2021년 1월 20일입니다. 처음 데이트 애드 함수는 인터벌 5day, 그러니까 5일을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25일이 반환됐습니다. 애드 데이트 함수 역시 데이트 애드와 사용법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드 데이트 함수는 인터벌 5day 대신에 실제 더할 일수를 직접 명시합니다. 그래서 역시 2021년 1월 25일이 반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데이트 애드 데이트 함수인데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좀 독특합니다. 이 매개 변수의 의미는 2021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인터벌 1하고 한 칸 띄고 2 하고 이어 언더바 먼스를 명시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어는 연도고 먼스는 월이니까 1년을 더하고 그리고 2개월을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반환값은 2021년에 1년을 더하니까 2022년이 되고 2개월을 더하라는 의미니까 2022년 3월 20일이 반환됐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1 띄고 2하고 day, hour 했습니다. 그래서 1은 day를, 2는 hour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더하고 2시간을 더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하루를 더하니까 21일이 됐죠. 그리고 여기는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0시 0분 0초인데 2시간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021년 1월 21일 02시가 반환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데이트 sub 데이트 함수는 날짜를 더하는 대신 빼라는 의미죠. 그래서 2021년 1월 20일 기준으로 5일을 빼면 1월 15일, 마찬가지로 5일을 빼면 1월 15일, 서브데이트 2021-01-20, 5 하면 5일을 빼라는 의미죠. 그래서 2021년 1월 15일이 반환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extract 함수입니다. 자, extract year underbar month from 2020년 1월 20일 13시 32분 03초죠. 여기서 year month, 즉 연도와 월을 추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0년 2001이 반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day underbar hour, 즉 일자와 시간을 반환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자는 20일이고 시간은 13시니까 2013이 반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inute, second는 분과 초를 반환하는 의미죠. 그래서 32분 03초, 3203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 함수는 dateDiff 함수입니다. dateDiff 함수는 두 날짜 사이에 차이를 일수로 반환하죠. 그래서 2021년 1월 30일과 1월 21일은 딱 10일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이 반환되었습니다. 2021년 1월 30일, 31일, 2021년 2월 1일.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이 두 번째보다 작죠. 근데 하루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반환됐습니다. 세 번째는 1월 31일 0시 0분 0초, 1월 30일 23시 59분 59초. 즉 실제로는 1초 차이네요. 하지만 두 날짜의 차이의 일수를 반환하니 1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트 포맷 함수입니다.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20일 13시 42분 54초를 요 포맷에 맞게 반환하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d는 da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일을 반환했죠. 그
다음에 %b, %b는 월을 축약, 영문 축약형으로 받아나가는 의미입니다. 그 1월이 January니까 세 자리인 Jan이 반환됐죠. Y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 January 2021년이 반환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20년 2월 20일 13시 42분 54초죠. 먼저 첫 번째 U가 있는데 U는 2021년 2월 20일에 주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71이 반환된 건 7주차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W는 이 날짜의 요일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Saturday, 토요일이 있죠. 마지막으로 J는 이 날짜의 일수를 반환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며칠이 지났는지를 반환해서 051, 즉 50일이 J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실행하면 자 21012021 문자형 데이터죠. 즉 스트링을 str2date는 스트링을 데이트 날짜형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 01, 2021을 d 데이죠. m은 month고 y는 year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1일 날짜형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시 30분 17초라는 문자형인데 이것도 HIS 즉 시분초 형태로 반환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시 30분 17초가 반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함수에서는 null이 반환되었죠. null이 반환되었다는 것은 이 매개 변수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하는데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매개 변수인 %h를 썼죠. 근데 이번에는 소문자를 썼습니다. %h는 대문자로 썼을 때는 24시간 형태로 사용하는 거고 소문자로 사용했을 때는 12시간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19시는 24시간 형태인데 이 19를 12시간 형태로 변환을 하려니 실패를 해서 null이 반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대문자 h로 고쳐도 되고 이 부분을 07로 바꾸면 문장을 실행하면 자, 세 번째 7시 30분 17초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는 makeDate 함수입니다. 실행해보면 자 2021년을 기준으로 1일을 더하라는 거니까 2021년 1월 1일이 반환되었습니다. 2021, 100은 100일을 더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2021년 4월 10일이 반환되었습니다. 2020, 365, 365일을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이 반환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ysDate와 sleep 함수 그리고 sysDate를 동시에 했죠. sleep 함수는 괄호 열고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2는 2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초를 정지했다가 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결과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첫 번째 sysDate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2초를 대기한 다음에 다시 sysDate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sysDate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반환하는데 처음 실행했을 때는 2021년 8월 25일 22시 21분 17초였습니다. 슬립은 반환값은 0입니다. 대신 2초간 대기를 했죠. 그리고 2초 대기한 후에 다시 현재 날짜와 시간을 반환하는 sysDate 함수를 호출하면 22시 21분 19초 즉 2초가 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now 함수를 보죠. 자, 이번에도 2초가 대기했죠. 그래서 22시 21분 59초 그리고 2초 대기하고 자, 이번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반환하는 sysdate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함수가 등장했죠. 슬립이라는 함수입니다. 슬립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초를 받아서 해당 초간 대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첫 번째 sysdate 함수를 호출하고 2초간 대기했다가 다시 sysdate 함수를 호출합니다. 문장을 실행해보면 자, 결과가 나오는데 2초 정도 걸렸죠. 그래서 처음 sysdate는 2021년 8월 25일 22시 23분 31초였습니다. 그 다음에 2초간 대기하고 다음에 sysdate가 호출되니까 22시 23분 33초, 즉 31초와 33초 사이에 2초가 경과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now 함수를 살펴보죠. 이 역시 2초간 대기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첫 번째 now와 두 번째 now 함수의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2초간 대기했는데도 같은 시간을 반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sysdate와 now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각을 반환하는데 sysdate 함수는 이 함수가 호출됐을 당시의 현재 날짜와 시각, now 함수는 now 함수를 호출한 해당 문장, 즉 이 문장이 실행된 시점의 현재 날짜와 시각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2초간 대기를 해서도 이 문장이 실행된 시점이 22시 24분 05초이므로 두 번째 now 함수도 역시 같은 값을 반환했습니다. 자, 이번엔 week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week 함수는 매개 변수 날짜가 속한 주차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3일은 1월 첫 주이므로 보통 2를 반환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모드 값인데 모드 값에 따라서 1주차 1을 반환할 경우도 있고 0을 반환할 때도 있고 53을 반환하고 52를 반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드 값은 총 0에서 7까지인데 자세한 사항은 이 책의 표 6-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길어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year week 함수입니다. year week 함수 역시 매개 변수 날짜가 속한 주차를 반환하는데 year week니까 연도와 주차를 함께 반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모드 값에 따라서 매개 변수 날짜가 몇 년도 몇 주차인지가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책을 참조하세요. 이상으로 날짜형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기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함수는 형 변환 함수입니다. 형 변환이란 매개 변수의 데이터 형, 즉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cast 함수가 있습니다. cast 함수는 매개 변수로 expr as type 형태로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데 매개 변수인 expr 값을 as 다음에 명시된 타입에 명시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타입에 올 수 있는 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사인드, 데시멀, 더블, 플롯, 데이트 타임 형태로 캐릭터는 문자형이겠죠. 그 사인드에서 플롯까지는 숫자형, 데이트는 날짜형, 데이트 타임은 또 역시 날짜형, 데이트 타임은 날짜와 시간까지 같이 있는 타입이죠. 그 두 번째 형 변환 함수로는 convert 함수가 있습니다. convert 함수는 캐스트와는 다르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데 expr, 타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expr 값을 타입에 명시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타입은 역시 앞에서 본 요 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흐름 제어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조건식이 들어오고 첫 번째 매개 변수 조건이 참이면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참이 아니고 거짓이면 세 번째 매개 변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if null 함수가 있습니다. if null 함수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는데
if null이니까 뭔가 null을 체크를 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null이 아니면 expr1 첫 번째 매개 변수를, null이면 expr2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을 반환합니다. 즉 if null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을 반환하는데, 만약 이 값이 null일 경우에는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 if null이 있으면 nullif 함수도 있습니다. nullif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 값이 같으면 null을, 같지 않으면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흐름 제어 함수로 케이스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은 두 가지 형태의 케이스 함수는 구문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구문은 case value when, 그리고 비교값 then 반환값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value 값이 when 다음에 있는 값과 같으면 result 1을 반환하고, 만약 value 값이 두 번째 when 다음에 있는 값과 같으면 result 2 값을 반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값에 대해서 어떤 값과 같는지를 체크해서 계속 when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명시한 모든 when절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다음에 있는 result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항상 end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함수 표현식이 됩니다. 케이스 함수의 두 번째 구문입니다. 이전에는 케이스 다음에 비교 값이 왔는데, 체크할 값이 왔는데, 두 번째 구문에서는 무조건 케이스 when이 붙습니다. 그래서 when 다음에 어떤 조건을 체크하고, 이 조건이 참이면 result 1을, 조건 2가 참이면 result 2를, 그리고 그 어떤 조건과도 일치하지 않으면 else 다음에 있는 result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전 예제에서 슬립 함수를 사용을 해봤죠. 슬립 함수는 매개 변수 duration 초 동안 잠시 대기하다가 0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없이 사용하고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 현재 접속해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유저 함수가 있습니다. 유저 함수 역시 매개 변수가 없고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을 반환합니다. 그럼 나머지 함수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트 형변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이라는 숫자를 캐릭터 문자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문자 10이 반환됐습니다. 두 번째는 콤마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10이란 문자를 숫자로 반환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숫자가 반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0.2131이란 문자를 데시멀 형태로 반환하죠. 그래서 10이 반환됐습니다. 여기서 10이 반환된 이유는 데시멀에서 그 전체 자릿수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수 부분만 반환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데시멀인데 6,4, 즉 총 6자리 소수점 이하 4자리로 변환하라는 의미로 10.2131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블형으로 형변환해서 10.2131이 반환됐고요. 그 다음에 201-3일이라는 문자를 날짜, 데이트형으로 반환하니까 2021년 10월 31일이 반환됐고요. 이번에는 데이트 타임, 즉 날짜와 시간 형태로 형변환하니까 2021, 1031, 그리고 0시 0분 0초가 반환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컨버트 함수를 살펴보죠. 컨버트 함수 역시 캐스트 함수와 거의 유사합니다. 사용법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반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흐름 제어 함수인 if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 if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조건식입니다. 자, 2가 1보다 크다. 요거는 참이죠. 참이니까 두 번째 매개 변수는 2를 반환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함수에서는 자, a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같으면 same, 즉 이 조건식이 참이면 두 번째인 same, 참이 아니면 not same을 반환하는 거죠. 그런데 A와 대문자 A와 A는 소문자 A는 MySQL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므로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same을 반환했습니다. 세 번째는 1은 2와 같다. 같지 않죠. 거짓이죠. 그래서 1이 아닌 세 번째 매개 변수인 A를 반환했습니다. 자, if null 함수를 보죠. if null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null이면 두 번째를, null이 아니면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1은 null이 아니기 때문에 2를 반환했죠. 두 번째는 null 곱하기 3. null과 어떤 수식 연산을 하면 무조건 결과는 null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null이므로 두 번째 매개 변수인 0을 반환했습니다. 이번에는 null if 함수를 살펴보죠. 자, null if 함수는 만약 두 매개 변수 값이 같으면 null을, 같지 않으면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을 반환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함수 역시 null과 null이 같으니 null을 반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의 구문 1을 의미합니다. 즉 케이스 다음에 체크할 값을 명시했죠.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보면, 자, 1이 0과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럼 그 다음 웬 조건을 탑니다. 그래서 1이 1과 같으면 B를 반환해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에 대해서는 B를 반환했습니다. 두 번째는 9가 0과 같나요? 같지 않죠. 1과도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모든 웬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else 다음에 none 값을 반환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구분 2의 케이스죠. 그래서 케이스 when이 붙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식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된 다음을 반환하죠. 그래서 25는 between 1 and 19, 즉 25가 1과 19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당연히 없죠. 25는 20과 29 사이에 있나요? 있죠. 그래서 20대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만족하지 않으므로 20대를 반환하고 끝납니다. 자, 다음은 슬립 함수입니다. 슬립 5 하면 5초 동안 대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5초가 지난 다음 0을 반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SQL 함수를 실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에 적용해서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mywork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use mywork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유저,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진입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역시 데이터베이스 이름, 유저는 현재 접속한 사용자 이름을 반환하겠죠. 그래서 실행하면 현재 mywork에 접속이 돼 진입했으니까 mywork 그리고 현재 접속한 유저는 myuser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드 데이터베이스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죠. 문장을 실행하면, 자, 이 문장은 컨트리 테이블을 조회하는데 조건이 population, 인구수가 4,500만에서 5,500만에 속하는 건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코드, 국가 코드가 나오겠죠. 그리고 concat 함수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문자 값을 이어 붙여서 반환하죠. 그래서 concat name, 땡, 괄호, continent, 괄호. 그래서 국가의 이름과 그 국가에 속한 대륙을 연결하는데 대륙명 앞에 괄호를 붙이죠. 그래서 요 concat 함수가 반환한 부분을 names라고 했으니까 이건 컬럼의 alias죠. 그래서 names란 이름으로 데이터가 조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해당 국가가 속한 컨티넨트, 즉 대륙 이름이 조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워크 데이터베이스에는 테이블을 조회해 보도록 하죠. 자, 박스 오피스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장을 실행해 보죠. 자, 이 문장은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서 릴리즈 데이트, 개봉 일자를 조회하는데 이어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즉, 개봉 일자에 대해 이어를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어 릴리즈 데이트가 2019, 즉 2019년에 개봉한 영화를 조회하는 조건입니다. 그 알리피 컨트리, 대표 국가는 한국, 어디언스 넘은 관객 수죠. 그래서 관객 수가 10, 100, 1000만, 10만 평, 500만 이상인 건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개봉 영화를 찾기 위해서 이어 함수를 사용한 부분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셀렉트 절에는 라운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매출액 단위가 크므로 매출액을 1억으로 나눴습니다. 1억으로 나눴는데 1억으로 나누면 매출액 자체가 소수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썼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할 값과 콤마 그리고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인지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생략했기 때문에 디폴트로 0이 적용돼서 1억으로 나눈 결과의 정수 부분만을 반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역시 박스 오피스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자, 먼저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서 이어 함수를 써서 연도를 추출했죠. 그래서 2019년 개봉한 영화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스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랭스 컬럼 값이 1에서 10까지인 걸 찾겠죠. 그래서 10이 이하인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스 무비 네임, 즉 순위와 영화 이름을 조회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데이 네임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개봉일, 릴리즈 데이트에 데이 네임을 했더니 해당 개봉일이 어느 요일에 속하는지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이렇게 개봉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문을 사용했는데 케이스 when 쿼터, 릴리즈 데이트에 대해서 쿼터 함수를 사용하면 해당 일자의 분기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쿼터 릴리즈 데이트 in은 어떤 값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내죠. 그래서 쿼터 릴리즈 데이트 in 1,2 하면 개봉일 분기가 1이거나 2인 것을 체크하죠. 즉 1분기, 2분기에 속하면 상반기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라는 값을 반환하는 케이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상반기 혹은 하반기가 반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SQL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웨어절이나 셀렉트절에서 다양한 값을 연산해 응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장 함수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